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피드입니다. 자, 올 것이 왔습니다. 터질 게 터졌습니다. 이재명은 지지율 1위였잖아요. 어쨌거나 지지율 조사에서는 압도적인 1위가 많았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요, 큰 실수만 없으면 무난히 당선된다, 압승한다라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위 이제 평론가들 중에서도 뭐 열이면 열 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심지어는 뭐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60% 득표 어쩌고 저쩌고 55.5% 유시민 뭐 등등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해보나 마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대세를 이뤘고 주류였죠. 근데 이게 지금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건 이상한데 김문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 이런 식이면은 깜깜이 상태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뭐 여론조사 그 구체적인 지표는 제가 자주 보여드렸으니까 일단 건너뛸게요. 그런 여론조사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든가 주요 언론사들 정치권에서 금과 옥조처럼 바라보던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 MBS, 한국갤럽 이런 것들이죠. 거기서도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하고 격차가 지금 급격하게 좁혀지고 있죠.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요, 김문수 후보 본인의 어마어마한 어떤 과거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업적,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성자, 성인으로 불릴 정도로 굉장히 고매한 인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거짓말 안 하고, 그리고 또 걸어왔던 길 자체가 거대한 대한민국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 인간 드라마, 서사 그 자체 아닙니까? 대하 서사 드라마의 주인공이거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결합되면서, 그리고 서민 파리를 많이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건 여든 야든 좌든 우든 전부 내가 서민이다 말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그게 진짜 서민이 있었던 적은 없어요. 노무현조차도 그 서민이 아닙니다. 진짜 서민이 나타난 겁니다. 서민 파리가 아니고요. 서민을 위해서 정치한다는 게 아니고 서민 그 자체인 사람이 이번에 대선 후보가 된 겁니다. 살고 있는 그 집 보십시오. 4층짜리 연립주택 같은 그런 곳에서 살고 있죠. 서울에서는 가장 낙후한 그런 지역 중에 한 개고, 거기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집에서 살고 있고요. 가진 재산도 없고, 국회의원 3번, 광역자치단체 중에 가장 큰 경기도에서 도지사를 2번, 거기다가 경산호 위원장,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그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서 서민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오고 있었다. 차도 없다 그러죠. 어디 갈 때마다 지하철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국민의힘 대선 경선할 때도 그 찍힌 사진이 있더군요. 뭔가를 이렇게 옆구리에 허리춤에 뭘 차고 지하철을 타고 어디로 지금 이동하는 김문수 후보였었죠. 그런 사진을 보면서 거기서 눈을 감고 이래 지하철에서 잠시 이제 눈을 붙이는 그런 김문수 후보 그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렸었죠, 그 전에. 그런 사진을 보고 우리 2030들이 지금 뭐 신세계를 발견했던 난리입니다. 자신들이 알았던 김문수인데 그 소방관 이야기 그냥 갑질하는 꼰대로 알았는데 완전히 이게 반대야. 완전히 반대. 진짜 노무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노무현이거든요. 그 세대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노짱노짱하던 그 노무현인데, 노무현은 근데 그 너무도 미화되고 포장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퇴임할 때 지지율이 4%였어요. 노무현은. 그게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패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끝난 거야. 그걸로 역사적 평가가 끝났죠. 그리고 대통령 그 임기 5년 동안 인기가 그 정도 없었다라는 것은 뭐 대통령직 수행 잘 못한 거죠. 정치도 잘 못했고. 그런데 저기 고향으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뭐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서 서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밀짚 모자 쓰고 뭐 자전거 타고 배꼽무신 신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하고 노는 사진, 뭐 동네 그 전방이라 그러죠. 뭐 조그마한 어떤 상점에 들어가서 담배 피면서 막걸리 마시는 이런 사진들,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이제 붐을 이루던 인터넷 공간에 쫙 퍼지면서 우리 대통령, 우리 서민 대통령, 친숙한 이웃 같은 대통령, 이런 이미지가, 노무현은 대통령 될 때는 그런 이미지가 없었어요, 사실은. 퇴임 후에 그 한 1년여 그 기간에 그냥 완전히
우리 노짱, 우리 대통령 노무현 이게 이제 완전히 살아나 버렸죠. 그게 그냥 그 당시 인터넷 붐을 이루면서 쫙 퍼져나가면서 뭐 진짜 어마어마한 상징적 존재가 되고 말았죠. 그러자 어느 순간 뭐 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노무현이 이제 봉하마을 거기서 부엉이 바위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 후에 노무현, 그 전에 노무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퇴임 후에 봉하마을에서 한 1년여 이상 동안 서민적 풍모, 행동 이런 것을 했다. 그런 것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기반은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 자체로 뭐 서민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무현의 삶 자체는 엘리트의 삶이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 대학교는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거나 사시에 패스해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했고 한때 호화 요트를 타면서 인생 아주 뭐 폼나게 살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을 너무도 미화를 시켜놨죠, 지금은. 그래서 역대 대통령 인기 투표하면은 항상 1위야, 요즘은. 박정희 대통령이 2위, 이런 식이죠. 그 두 사람 빼면 김대중이 한 10몇 %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저조합니다. 문재인은 최근에 이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한 뭐 10% 가까이 나와요. 그 네 사람이 빅4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1, 2%짜리 빼야 하는데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 많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론조사 뭐 열이면 열 그렇게 나와요, 요즘은. 자, 그런 속에서 노무현이 그 내건 구호 중에 가장 이제 힘 있는 게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서민을 주로 의식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저 정치 세력이 펼치는 정치를 보게 되면 전부 서민파리를 한다고요. 인권, 서민, 민주, 평화 뭐 이런 걸 갖고 자신들이 마치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집단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동안 선동해 왔거든요. 근데 그것을 일거에 깨부순 인물이 김문수입니다. 김문수가 진짜 서민이고 진짜 사람이 먼저다를 말할 수 있는 인물이다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죠. 이재명이가 노무현을 계승할 수가 있습니까? 뭐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리고 또 김대중을 계승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야말로 굴러온 돌이고 돌개 발음입니다. 그 정체, 그 실체가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그 이재명을 붕괴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완벽한 것은 김문수라고 하는 거대한 존재, 업적, 어떤 청렴성, 도덕성, 그리고 과거 혁명가 혹은 풍운화 같은 그런 대하서사 드라마를 갖고 있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이런 걸로 그냥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재명은 꼼짝 못해요. 이재명이가 원래는 자기가 업적이 많다, 일 잘한다 이걸로 그냥 대선 치르려고 했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 왜? 김문수한테 딱 막혀 있거든. 이게 비교가 안 돼. 자기가 지금 내세울 수 있는 업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대장동, 위례신도시, 성남FC, 뭐 백현동 이런 것들, 그 지역화폐 코나아이, 뭐 등등 전부 논란거리만 잔뜩 있는 거죠. 거기다 법인카드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미담이라고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업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김문수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밀리잖아요. TV 토론 2번 하면서도 업적 이야기가 못 나오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거대한 업적이 있는데 이재명은 성남시장 2번, 경기지사 1번 하면서 뭘 해놓습니까? 해놓은 게 없는 거야. 퍼주기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끝나겠죠. 돈만 진탕 스제끼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8년 동안 해놓은 일을 보십시오. 이것도 부분적입니다. 이거 말고도 많아요. 제가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니까 일단 요거는 건너뛰는데요. 자, 터질 게 또 터졌습니다. 이재명이가 얼마나 지금 다급한지 지금 자기가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 업적 면에서 너무 밀린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거북섬이라고 있습니다. 거북섬. 시흥에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상당히 이제 유명세를 치렀었죠. 과거에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망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북섬에 대해서 웨이브 파크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뭔가 언급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발칵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데일리안 이재명 웨이브 파크 치적이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그리고 개혁신당은 거북섬 공실률이 무려 87%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폐허될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악재가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커피 원가 120원 그 발언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걸로 그냥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있다.
자, 이준석, 이재명을 이제 약점을 완전히 쥐고 말이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라면서 지금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지금 여기에 지금 가시하고 있는 거죠. 이 뉴스가 지금 일제히 탑 뉴스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북섬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과거에 말이죠. 심지어 한겨레 신문조차도 이런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2024년 11월 한국의 코스타 델솔 꿈꾸던 시형 거북섬 유령섬이나 다름없죠.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서핑장이 있는 거북섬, 상가 점포 4천여 곳 가운데 입점한 곳은 300여 곳뿐이다. 이런 식으로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공 서핑장인 웨이브파크 앞 상가 건물에 임대 문의를 알리는 문구가 적혀 있다. 유령섬이나 다름없죠. 지금 문을 연 상점들도 다 짐을 뺄 판이에요. 자, 난리 났습니다. 이재명이가 이걸 몰랐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몰랐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코스타 델솔이라고 하는 것은요, 코스타 델솔 옥시덴탈이 이제 풀네임인데요. 스페인 남부 안달루시아 말라가 주에 있는 9개의 코마르카 중 하나로 알려져 있고요. 세계적 관광지 중에 한 개죠. 이재명이가 이제 이걸 갖고 뭔가를 이렇게 떠올린 것 같은데, 그러나 완전히 실패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코스타 델솔 하면은요, 이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세계적 관광지 중에 한 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뭐 해수욕 뭐 관련해서 모든 이슈들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코스타 델솔에 이제 비견되던 이 시흥의 거북섬, 이것이 지금 현재 유령섬이 되어 있다. 유령섬이. 자, 이런 관련 기사들이 한겨레 신문에서조차도 이렇게 나갔으니까 뭐 이미 게임 끝난 거죠. 예. 그 이재명이가 이걸 자기가 했다,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했다. 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김문수 후보가 워낙 이제 업적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 당황했던 그리고 다급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막 던지는 발언을 했다. 이거 자체도 말이죠. 크게 이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재명 웨이브파크 치적 자랑, 국민의힘 개혁신당 거북섬 공실률 87%, 나라 전체 폐허되겠다. 자, 이재명 시형 유세할 때요, 웨이브파크 가리키면서 이재명 경기도가 했다 자랑하고 있는 중이다. 웨이브파크 소재 거북섬 상가 공실률 무려 90%에 육박, 시의회에서 경제기반 붕괴 직전 우려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다라고 봐야죠. 네. 자, 이게 바로 저 거북섬인데요.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조감도상으로는 참 뭐 괜찮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지금 망해 있다라는 겁니다. 망해 있다. 자, 이 거북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엄청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트리플 오션부 마리나항 바로 앞 거북섬 뭐 등등. 자, 이 일이 되려고 하니까 또 이런 일이 터지네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이제 엄청난 어떤 변화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 국민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느냐 돌아가지 못하느냐, 이 거대한 내전을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김문수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국회를 저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대통령 자리까지 넘기게 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자, 이준석, 이재명, 유세장이 오르기 전에 현장 실상부터 파악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기인, 거북선 분양자들 피눈물 흘릴 말이다. 대통령 되면 나라 전체가 공실 폐허된다. 나경원, 이재명 몰랐다면 무능, 무책임이다. 알고도 자랑했다면 파렴치한 국민 기만이다. 주진우, 거북섬 호텔 경제론 적용된 곳이다. 실제 적용하니 분양받은 서민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재명이 손대는 것은 저렇게 마이너스입니다. 김문수가 손대는 것은 완전히 그냥 마이다스의 황금에 비교될 정도. 물론 좋은 의미로서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황금의 손 김문수. 그야말로 이재명은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자, 이런 인물이 만일에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요, 완전히 덜어먹겠죠. 경기도도 그냥 거들내고 나갔잖아요. 3년 하면서 그냥 빚만 이만큼 왕창 뭐 몇 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갔다 그러죠. 그걸 지금 갚느라고 그 후에 김동연이가 김문수를
이재명을 까더라고요. 씨발 와 보니까 곳간이 다 비어 있네. 그냥 뭐 빚만 이만큼 와장창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할 일이 없네.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없네. 이 김동연의 푸념입니다. 자, 누가 이 나라의 리더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처럼요 퍼주는 것으로 인기를 얻는 정치인은 최악입니다. 최악.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린 반푼어치도 없다. 김문수야말로 말이죠. 그야말로 하늘이 점지한 안배한 히든 카드다. 이런 생각을 갈수록 굳히게 됩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